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 못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 멘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멘토님께서는 강의를 많이 다니시면서 우리 신입생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어떤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나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우선 스펙입니다. 어떠한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스펙을 알더라도 그에 못 미칠 경우에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쌓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아 탐색부터 시작해서 직무 탐색, 기업 탐색, 그 이후에 입사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이런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지원자가 누군지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너를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항공 승무원 지원자의 그 프로필이네요. 그쵸. 한번 볼게요. 남성분이시고요. 특기와 취미가 수영과 태권도입니다. 정치 외교학과를 2017년 2월에 졸업 예정이고요. 네. 학점이 높아요. 3.9나 네, 됩니다. 3.9입니다. 어학, 토익이 865고요. 자격증은 없네요. 네. 다음 장도 볼게요. 대내외 활동으로 KTNG 상상 마케팅 스쿨을 2개월 동안 수료를 했고 삼성증권 경제금융봉사단 9개월, G마켓 해외봉사단 4개월, 또 육군 안보 강연 활동 4개월, 한복놀이단 23개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취업 컨설턴트비가 저 정도면. 네. 네, 경력도 볼게요. 스터디맥스 콘텐츠 개발팀에서 콘텐츠 제작에 참여를 했네요, 3개월간. 또 NC백화점에서 매장 관리 3개월, 또 롯데호텔 연회부에서 고객 응대를 2개월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 대한항공에 지원하는 분인데요. 네. 그 대한항공 하면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네. 인기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네. 남자분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새 남성들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쵸, 들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한 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이것저것 대내외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외교학과이기 때문에 뭐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외 활동 중에서 보면 네. 한복을 홍보하고 국제 교류 활동을 했던 것이 2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네. 네, 이 부분이 오랫동안 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뜻을 갖고 계속했다는 점, 그리고 인내심과 본인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어서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네. 대단합니다. 이게 그 대내 경영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다양한 경력 활동이 승무원을 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승무원은 다양한 국적, 인종,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문화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쌓아온 역량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요, 영어 점수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865점이 잘한 건 맞아요. 잘한 건 맞는데 아무래도 많은 해외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에서 있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은 더 중요한 점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항공의 채용 기준을 보면 555점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이니까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합격한 기준을 보면 평균이 828점 정도, 최저 점수가 705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705점을 맞은 분의 경우는 또 오픽이나 이제 그쪽 회화 쪽이 더 점수가 강하고.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본인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영어를 얼마나 구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그쵸. 면접에 들어가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이런 친구가 좀 오픽이나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익 스피킹 같은 거 점수를 좀 따놓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아쉽네요. 네. 예. 일단은 뭐 프로필을 보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지워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직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거죠? 산업군이 다양해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아직 선정을 못했다 이런 말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분이 이제 어떤 직무를 좀 선택하는 게 좋을까 싶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대내 활동을 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승무원이 아닌 다른 직무를 선택을 한다면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거나 기획을 하거나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로필만 보고는 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필에서 어떤 부분을 좀 빼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빼야 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력서를 쓸 때에는 본인이 업무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우선 위쪽에 작성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다면 지금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넣는 게 좋으니까 짧은 기간도 넣었는데 나중에 너무 짧은 기간의 경력들은 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항공 승무원에 지원하는 이제 오늘의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 동기 600자. 이게 다인가요? 네. 당황하셨죠? 어지간히 뽑기 싫어하다 봅니다, 진짜. 이 대한항공의 자소서 항목은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먼저 지원 동기는 어떤 걸 연결시켜서 쓰면 좋을까요? 네, 입사 지원 동기 및 포부는 학생들이, 지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이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지, 열정과 함께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합성을, 그리고 필연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필연적인 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썼나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보던 게 있습니다. 소제목이죠. 그렇죠. 소제목을 어떻게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예. 고정관념에 돌을 맞다. 고정관념에 돌을 맞다. 이거는 저는 일단은 좀 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쵸. 제목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역설이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에 돌을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맞게 한 건지 궁금해지죠? 그렇죠. 이게 잘 쓴 것 같기도 한데요. 멘토님 예.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두 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했다라는 그쵸, 그쵸.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좀 어감이 조금 네, 돌을 어색하죠. 맞다. 예. 네, 그리고 수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지원 동기를 썼을 때에는 정확하게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들을 뽑아서 핵심으로 뽑았다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건 있네요. 네. 너무 포괄적인 궁금증이네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정관념에 돌을 맞다. 승무원은 편의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여름 네팔 해외봉사 단장으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후 네팔 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위해 귀국 중이었던 것입니다. 한 스튜어드는 손짓과 몸짓으로 학생을 달랬습니다. 또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비행 시간 동안 학생을 위로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은 역할은 승객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보냈네요. 네, 이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었던 경험을 좀 쓴 것 같은데 그쵸. 승객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를 느꼈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역시 그쵸. 소제목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려하는 것이 본인이 아니라 어떠한 스튜어드의 그거를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나 자기소개를 하기에는 내가 배려하는 걸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멘토님? 네, 두 분은 계속 네. 진행을 했어서 그랬었는지 네네. 정말 잘 파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금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주고 그 기업과의 연관성, 직무와의 연관성을 표현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 그래도 좋은 부분들은 대한항공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러한 스튜어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풀어낸 것은 좋았으나 마무리를 조금만 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이 있으며 어떠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승무원의 역할이 이제 승객을 진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이건 승무원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니까 네. 여기서 좀 아쉬움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쓰는 방식들이
기법들이 좀 있습니다. 기법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처한 문제점이라던가 과제들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는 스타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내용 전달이 잘 된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지원 동기의 명확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걸 생각이 좀 듭니다.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스타 기법에 입각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이 남았는데요. 역시 600자로 글자 수 제한이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자기소개서 한번 제가 이번 항목 일부 보면요. 네. 입사 후 계획 및 포부를 작성하시오. 괄호치고 600자. 네. 이 600자가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자도 봤는데 네. 요 말은 이제 곧 요점만 써라 이런 걸 텐데 이 학생들이 글자 수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멘토님? 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소서, 네. 자소설이라는 얘기까지 들릴 자소설.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써야 되나요? 네네. 전 이제까지 해온 경험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짧죠. 못 쓸 친구, 지원자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할 얘기가 많은 지원자들은 너무 짧은 짧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써야 할 주 컨셉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필요한 내용들, 핵심들을 뽑아서 계속 추려나가는. 만약에 줄여야 된다면 빼내는 작업, 만약에 네. 더 늘려야 한다면 그 다음에 사례들을 붙여가면서 약간 구성을 하는 것들을 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그러면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작성했는지 먼저 소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악수마저 신중하게 아, 이 드라마를 많이 보나? 함부로의 뜻하게처럼. 미안하다, 사랑한다처럼. 이게 네 글자 표현을 되게 많이 쓰네요. 그렇네요. 일단은 뭐 고객을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현한 걸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악수마저 신중하게 문화적인 특성을 담은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있습니다. 1년 전 재능기부 강연에서 이슬람 여성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글로벌 항공사에 걸맞는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거든요. 네. 맨 처음에 앞에 내가 하겠다. 이거 입사 후 계획과 포부를 일단 말해놓고 중간에 나의 근거를 하나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마무리 이렇게 딱 한 것 같아서 네. 깔끔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지원자는 각 나라별 매너에 대해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되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초반에 네.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렇죠. 명확하게 결론을 딱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예. 네, 여기서 또 프랩 법칙이라고 해서 프립 법칙이요. 프랩이라고 해서 이제 먼저 포인트를 잡아주고 이유를 설명하고 사례를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고 예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썼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 구성은 좋고요. 잘했죠. 굉장히 잘 보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네. 예. 일단 그리고- 소재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소재도 굉장히 좀 전에 들으시면서 우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을 했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았다. 그렇다면은 좋았지만 그래도 비문이나 오타 같은 게 있다. 뭐 또는 조금 수정할 때가 있다. 그런 게 있다면 혹시 비문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오타는 걸맞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네. 걸맞은이 맞고요. 걸맞은이 걸맞은. 맞고요. 걸맞은이라고 써주시고 회사 양식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할 경우에 간혹 첫 번째의 문장에서 들여쓰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쓸 때에는 첫 문장에서 들여쓰기 하는 것들을 좀 그쵸, 약간 그쵸.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수마저 신중하게라는 소제목을 썼는데요. 악수는 원래 매너이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악수마저 신중하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네. 악수마저가 좀 들어보니까 어색하네요. 악수는 원래 신중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최연수 멘토님에 이어서 저희가 나설 순서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초반전입니다. 오늘 네. 보미 씨 먼저 한 번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먼저 할게요. 고마워요. 저는 좀 멀리 보고 써라
웃어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머리 웃어라. 네, 왜요? 이 입사 포부에서 이 단기적인 계획은 있거든요. 근데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더 자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환 씨는요? 저는요, 소재 먹이가 비유와 상징을 조금 더 심플하고 간결하지만 할 말을 정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뭐가 뭔지 조금 모르겠는 동떨어진 소제목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네. 이런 거 예를 들면 악수마저 신중하게 요거는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문장으로 악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 요 정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악수마저 신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유한 느낌, 융통성 있어진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멘토님, 저희 아이디어 어떤가요? 네, 두 분 역시 다르시네요. 아이디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약간 얘기해 주셨고요. 네. 우리 홍보미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중장기적인 계획, 네. 예전처럼 3년, 5년, 10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것들 내가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것만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떠한 자리까지 가야겠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소제목은 계속 우리가 마음에 좀 걸렸던 부분이었죠. 조금 더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소제목은 처음에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 쓰신 다음에 이 전체적인 문장을 어떠한 소제목으로 하면 좋을까 나중에 뽑아내시는 게 더 좋거든요. 글을 다 쓰고 나서.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상적으로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죠, 쓰면 그죠.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악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 하기 전에 앞에 어라? 이걸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장난이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안 쓰기로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 지원자가 저희에게 면접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줬습니다. 그쵸.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네. 인성 면접 시 정말 애매한 질문이 들어올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승무원 선배가 몸을 만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건가 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성희롱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이제 성희롱이라 생각이 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신고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도 이제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하는 게 좋을지 네, 직장 조언을 내에서 좀 네. 직장 내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지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성희롱 이런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배에게 직접 가서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물어봐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가 좋아서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네가 좋아서 그럼 연애를 예. 농담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지 선배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물어보고 의도가 만약에 오해했던 것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실질적으로 성희롱이었다면 어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약간의 부정교합이 승무원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부정교합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외모가 조금 중요하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멘토님 이게? 네, 아쉽게도 아쉽게도? 항공사의 경우는 승무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항공사의 이미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하. 외모가 좀 중요합니다. 네. 특히 추가로 손이나 팔에 문신이 있거나 아하. 상흔 흉터가 있어도 안 된다는 제 얘기도 생각에도, 있고요. 예. 척추나 관절 질환이나 이런 병이 있어도 이건 건강상의 문제로 안 된다고 합니다. 부정교합, 이렇게 치열히 고르지 못한 경우도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다면 교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승무원이 꼭 하고 싶은데 또 외모에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시 합격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합격할 수 있는 비결. 이결. 네, 비결이라기보다 우선 네. 교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미지에 부합한 이미지를 가장 만드는 게 좋고요. 네. 전체적으로 항공사별로 선호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보통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거는 좀 통일적인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외모도 맞습니다. 중요하지만 예.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미소가 아름다워진다면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호감을 줄 수 있는 미소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아, 그리고요, 이 호감 주는 그 외모 중에 가장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목소리 가다듬기래요. 목소리를 딱 이렇게 들려줄 때 내 외모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다. 좋은 목소리가 나올 경우. 네. 그래서 목소리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승무원 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도 우리가 주인공으로 빙의를 해서 한번 네. 모의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멘토님 질문해 주세요. 지원자가 네.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가 있었나요? 저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의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가 가장 한국에서 자랑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연예인분들은 들어갈 때 실제로 한국에서 그 독도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그레이션 검사장에서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들어와서 또 독도 관련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냐고. 근데 100이면 100다. 아니 그런 순간에 오면은 당연한 걸 왜 그렇게 묻느냐라고 하고 이미그레이션장에서 이제 한 2~3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신대요. 근데 그거를 듣고 두세 시간이나 기다릴 정도로 우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 이분들이. 근데 우리한테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별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들이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독도를 정말 잘 수호해왔구나.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약간 감동이,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말씀 해주셔서. 네네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이미그레이션을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네들이 뭔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럴 테니 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부심을 갖는 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압박 면접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네네, 어떻게 얼마든지. 해요? 만약 일본 사람과 네. 만나서 독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네네.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일본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객이 일본 분이라도 중요한 건 일본 분은 일본 분이고 나는 한국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일본 사람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분, 네. 그 고객에게 맞춰드릴 수 있는 인간적이고 또는 서비스적인 측면은 다 맞춰드립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까지 건드리지 말자. 이것이 그분도 그 나라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왠지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네. 아닙니다. 네, 제가 만약에 네. 인사 담당자라면 네. 정답을 떠나서 마음이 가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고맙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네네. 두 번째로 한번 질문해 네. 볼까요? 보통 승무원은 여자 승무원을 많이 뽑죠. 네. 근데 남자 승무원도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왜 남자 승무원을 뽑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거운 짐을 많이 올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스튜어디스도 다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더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자 승무원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고객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은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까지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지원자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뒷부분에 대답하신 그 네. 대답이 더 좋은 대답이고요. 앞쪽에 힘쓰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이제 성의 이제 좀 다른 부분 역할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분도 그렇고 우리 승무원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짐을 올리실 수 있어야 네. 되고 K 제한 있잖아요. 그 부분보다는 뒤쪽에 말씀하셨던 후반에 말씀하셨던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승무원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가 더 좋다. 이 대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다 질문을 하나 더 하면 되나요? 네. 둘 다요. 네. 네네. 옆에 있는 지원자에 비해서 네.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그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 다 성격상 되게 어려워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네네, 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라 이건 어렵네요. 네. 예. 근데 실제 지원자에서 네. 그렇게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지원장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지원자에 비해서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걸 인용해서 얘가 힘이 세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 남자로서 하시는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를 밟고 일어서 이제 얼른. 자, 이거는 성적인 불평등이라고 해죠, 얼른.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남자입니다. 어. 가정이 저도 남자예요. 오, 네, 선생님. 그렇죠. 예쁘신 남자분이시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힘쓰는 거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제가 일단 나와 있는 거는 토익밖에 기재를 않았지만 저는 중국어도 가능하고 일어도 가능하고 좀 더 네네. 외국어 능력에서 네.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을 응대할 때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대내외 활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하게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하면서 길러진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 고객들이 와도 그와에 맞는 니즈를 좀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이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양성에게 모두 다 맞는 서비스와 문화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뽑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진짜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예. 불 붙었어요. 재밌네요. 네.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두 분이 그 위험한 부분은 잘 피해 가셨어요. 옆에 있는 지원자에 비해라고 해서 질문이 딱 오면 그 순간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제 밟고 올라가야지 네. 그게 라는 안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 경쟁 라이벌 업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그쵸, 어떻게 그쵸. 합니까? 그러니까 경쟁 라이벌 업체를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면요. 저도 이제 배운 거지만 거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보다 내가 잘하는 점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거 뭐 거기를 깎아내리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럼 옆에 있는 지원자의 장점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옆에 있는 지원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장점 먼저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전은이라고 올라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낮추는 것, 라이벌 회사를 낮추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고요. 모두 올려놓고 그 위로 올라가는 연습을 하십사. 아, 기가 막힌 추천드립니다. 대화의 기술이네요, 이거는. 네네. 이거는 평소에도 써보기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 같이 있을 때 내 친구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나의 그레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친구, 얘 대단한 애야. 막 그래서 이러면서. 친구는 아무래도 끼리끼리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 나의 그레이드를 더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지원자를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그걸 밟고 일어서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걸 테니까. 아무튼 이제 일단 장점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요새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전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고비용을 들여서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고 문구가 써 있을 정도로 조심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뭐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부터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승무원이라는 자세, 그 친절함 이런 것들, 마인드부터 다시 잡는 것들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승무원 준비를 하시고요. 또 이 승무원 마인드를 먼저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한항공 승무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최연소 멘토님이 해주신 조언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